싱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기업이야말로 제품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활발한 기업 활동이 없으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만다. 따라서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 경제에도 좋다. 세계화와 함께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립과 경영을 어렵게 만들거나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나라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은 뒤떨어지고 만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규제가 기업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천연 자원이나 노동력과 같이 기업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자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기업 부문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또 각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을 수 있다. 노동자 교육 규정 같은 것이 그런 예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무기의 대부분은 제너럴 모터스, 즉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를 무기 공장으로 변환해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GM은 법을 어기고 전쟁 기간 내내 군용차는 물론 비행기, 지뢰, 어뢰까지 제작하던 독일의 오펠, 이 회사는 1929년 GM이 인수했습니다. 오펠과의 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GM은 전쟁을 하는 양 진영에 동시에 무기를 대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1920년 말에 이미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GM은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최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GM의 CEO를 지내다가 1953년 국방장관에 임명된 찰리 윌슨은 청문회에서 기업 경력과 공직 생활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민간 기업이 부와 일자리, 세수입을 창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잘 되면 결국 경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GM처럼 규모도 크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성패와 운명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찰리 윌슨의 발언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2009년 GM은 파산했습니다. 국영 기업을 꺼리는 미국 정부였지만 결국 GM을 인수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다음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576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납세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GM을 구제한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GM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방으로 얽히고 설킨 기업이 갑자기 무너지면 고용시장과 수요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고 나아가서는 당시 한창 진행 중이었던 금융위기를 더 악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재난 중 덜 심한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지만 아직도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GM은 어쩌다가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1960년대 독일, 일본,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GM은 가장 당연한 대응, 즉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차를 생산하는 어렵고 힘든 길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GM은 경쟁자들이 덤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외국차, 특히 일본차에 쿼터제를 도입하고 경쟁사들의 봉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조치로도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자동차 제조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금융 자회사인 GMAC를 키웠습니다. GMAC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2004년에는 GM 수익의 80%가 GMAC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즉 GM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GM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자원과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을 모색하면서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사브, 한국의 대우 같은 규모가 작은 외국 경쟁 업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GM이 과거에 누렸던 기술적 우위를 되찾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GM은 자사의 쇠퇴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 빼고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업의 수명을 몇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나머지 미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GM을 구제하느라 미국 납세자들이 떠안게 된 막대한 금액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GM이 겪는 어려움을 모면하게 했던 그 조치들마저도 궁극적으로는 GM에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GM의 경영진들은 노동자, 하청기업 그리고 하청기업의 고용인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해 당사자들을 쥐어짜고 생산성 향상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대가로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수를 챙기는 한편 GM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높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주주들 또한 이런 현상을 전혀 우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관행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기업의 장기적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부동 주주들로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떠날 수 있는 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GM의 사례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즉 기업에 좋은 것,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국가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례는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도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영진이나 단기 주주들과 같은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게 좋은 것이 노동자나 납품업체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단기적으로 기업에 좋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결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즉 오늘의 GM에게 좋은 것이 내일의 GM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는 공장을 하나 열려면 199개 기관에서 299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은 이전 30년간 연평균 6%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억압적인 규제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규제가 있으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기적적인 성장률을 보였던 일본과 타이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보려는 희망을 품고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나라들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지연되었다고 간주되는 1960년부터 1970년대보다 1980년대 이후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서면 299개의 허가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사업 기회를 계속 찾아낼 수 있는 나라에서라면 299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충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도 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많은 경우 규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기업 활동에 제재를 가해 모든 기업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고용하면 개별 기업의 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노동이 확산되면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규제는 아닙니다. 때로 기업들로 하여금 개별 기업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산업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제로 취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자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노리는 다른 기업에서 기껏 훈련시켜 놓은 사람을 낚아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기업에게 강제로 노동자 교육을 시키게 하면 전체 노동력의 질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부문 전체의 집단적 이익, 나아가 나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띈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입니다.